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3월 11일, 화요일 같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장마감 후에, 저 영상 좀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시장도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얘기도 좀 드리고, 사실 지금 시장인지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시장 대비해서 특정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그랬지만 리오프닝 주식들도 강했고요. 반대로 이제 IT 주식들이나 뭐 2차전 종목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정책 변화, 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그의 공약, 공약을 기반으로 한 향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 이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좀 있다는 것이죠. 뭐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고, 그죠? 뭐 재정, 에너지, 뭐 건설, 부동산, 뭐 증권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이죠. 또 한편으로 제가 좀 주목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 변동이 상당 부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승부처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설명을 같이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감 사항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증시는 그리고 오늘 저희 리오프닝 주식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재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체 증시가 살아나는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지표는 유가가 될 것이다. 근데 리오프닝 이쪽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되는 바로 그 소식이 나오는 시점이 그죠? 끝난 거라고. 그 오늘 속보로 장중에 좀 전해졌죠. 그죠? 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저희 그 머니탭 이벤트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 보시고요. 자, 미국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아쉽게도 미국장은 하락 마감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이거는 전약 후강으로 끝난 것이죠. 그죠?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하락 마감한 것이지만 사실 장중에 2% 넘게 떨어지다가 이건 반전이 나온 겁니다. 자, 유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국제 유가.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뭐 사실 최후의 카드라고. 근데 오히려 그 카드를 안 꺼낸 거는 만약에 안 꺼내고 있다면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죠? 근데 그 카드를 꺼내면서 그 카드가 나온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고 재료 노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히려 그 수혜를 베네수엘라가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협상이 잘 안 됐다. 뭐 신선합니까? 신선하진 않습니다. 뭐 빨리 전쟁이 좀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매체 통해서 전해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큰 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쪽에 힘을 좀 후원을 좀 하고요. 그리고 빨리 전쟁이 좀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약간 시장에서는 좀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보다는 사실 물가 이거에 영향을 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영향이었는데 이제 좀 약간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다 해소된 건 아니겠죠. 자, 미국 시장은 이보다는 이겁니다. 2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7.9%나 급등했다. 그렇죠? 이게 198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사실 이게 이제 부담이었던 거죠. 신선합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전날에 반영할 수준 정도를 반영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런 내용으로 좀 숨고르기를 보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요, 재미난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빠졌는데,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소식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좀 많이 올랐었던 주식은 리오프닝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다. 그죠? 뭐 기름값, 유가가 빠지면서 항공주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 여행주도 반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그죠? 리오프닝 주식들이 상당히 좀 미국 시장에서 좋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국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보시죠.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 이상 밀리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하락의 주인공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죠? 코스닥은 네, 오늘 이거는 이제 플러스로 네,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1230원을 넘었었습니다. 그죠? 네, 1230원 넘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오늘 이쪽 한번 보시죠. 투자 유체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네, 오늘 뭐 대거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투자들도 매도, 금융투자 매도, 연기금 매도, 개인들이 1조 어마어마한 주식을 매수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솔직히 일단 가장 안 좋았던 애들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시면은 장중에 2% 넘게 떨어지다가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하죠 지금. 그죠? 이쪽으로 탄력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뭐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그죠? 그냥 환율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여전히 좀 불안하면서 공급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매도 또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3월 만기일 지나면 사실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거 좀, 그 정도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40만 원이 깨졌습니다. 오늘 6% 마이너스 6%나 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오늘 뭐 삼성 SDI도 오늘 장중에 거의 5% 넘게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한 6%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4.3으로 그리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니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LNF니 그죠? 마이너스 한 3%.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그죠? 뭐 전반적으로 많이 이쪽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IT 쪽 뭐 장비주들도 그렇고 뭐 소재 부품 뭐 전반적으로 좀 부품주가 조금 뭐 좀 덜 빠지긴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대하는 리오프닝. 아마 이쪽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아이고 이거 정말 왼수인지 뭐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시장에서 가장 견조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선 이후에 리오프닝 쪽에서 더 재료가 되는 모멘텀들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핑을 막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시죠. 그죠? 예. 그냥 치즈 피자에다가 그냥 치즈 피자인데 이 위에다가 막 그냥 뭐 토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들이 막 날개 달듯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국내적으로는 전체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는 지금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승부는 바로 이런 것 쪽에서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리오프닝 주식들.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자 윤석열 뭐 테마주 뭐 여기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 뭐 안철수 관련해서 올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일일이 다 쫓아다니기는 좀 그렇고 이분은 이제 외교 안보나 또는 뭐 에너지나 그죠? 아니면 뭐 그 말씀 부동산이나 뭐 그죠?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쪽에서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지겠다. 그냥 주가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본과 가까워지겠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너지 쪽에서 뭐 원전주들이 오르고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쫓아가는 거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그냥 건설주.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같이 엮여볼 때 리오프닝 주식은 또 얘들이랑 또 같이 엮여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제가 좀 얘기할 거는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면세점, 내수소비, 백화점, 엔터주, 오늘 카지노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건설주 등등등등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종목군들이 이제 1번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사실 1번 라인은 수면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없는 분들은 참 안타깝긴 하죠. 그죠? 자, 2번 라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1번 라인이 오르고 나면 2번 라인도 오를 겁니다. 저는 오늘 1번 라인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날에도 여행주, 이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여행 1등이죠. 그죠? 대형사입니다. 우선 얘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투어인데요.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죠.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있다. 그런데 이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뺏기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지금 1.1조. 근데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2019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다시 가고 있다. 갔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면서 우리 숨통을 콱 잡은 거죠. 야, 니네 이러면 죽을 거야. 그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때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뤄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 일본 뭐 불매 운동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 주가가 막 급락을 한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방을 맞은 겁니다. 사실 그때 하나투어의 일본 투어 비중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매출 비중이. 한 방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두 방을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복 기대감이 생겼지만, 뭐, 델타가 다시, 그 다음에 오미크론, 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일단 나오락젠 다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실래요? 제일 반가운 건 이겁니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접종 완료 시 격리 면제한다. 그죠?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들어와서 격리를 해야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건 이게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 자, 이게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 불과 얼마 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쌌습니다. 65,000원, 7만 아래 깨진 쪽도 있어요. 이거 제가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매수 의견 다 드렸습니다. 왜? 사실 이게 깨졌어도 매수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왜? 뻔한 스토리니까. 다만 여기서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만큼 뒤로 미뤄졌던 거죠. 저는 이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9만 원을 넘어서. 하지만 목표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재료가 만들어지는 시점하고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하고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시점은 시차가 좀 있지만 최소한 그 시차도 그죠?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그죠? 3월 지금 중순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마 1, 2주 후면 상당히 큰 변화도 뭐 3월 말이면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거 하나 투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모두 투어가 있습니다. 찌라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반전이 나와서 지금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행주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죠? 2019년도에 그죠? 빠졌던 시점이 다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 여행하고 같이 믹스가 되는 게 항공주지만 그 중에서 LCC입니다. 제주항공은 LCC 1등입니다. 그죠? 제주항공은 LCC 1등입니다. 코로나 때 안 없어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실래요?
이틀 동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0만 주가 털린 겁니다. 얘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2019년도 여기 급락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왜?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LCC, 효자 노선이 있죠. 장거리는 안 뛰지 않습니까? 단거리 중에서 가장 돈 되는 게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다시 살아날 기대감. 그런데 이거는 토핑이죠. 그죠? 실제로는 리오프닝 되면서 폭발적인 어떤 수요, 폭발할 것이다. 그죠? 요즘에 항공권 예약하기 또 힘들더라고요. 해외 가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힘들어요. 저도 다음 달에 좀 출장을 가는데, 또 원하는 날짜에 좀 힘들었어요. 아마 지금 뭐 마일리지 사용해가지고 보너스, 뭐 예를 들어 프레스티지나 뭐 이런 거는 뭐 힘들다고 그거. 그렇죠? 그만큼 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LCC는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공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저는 이제 뚜껑 열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들 종목이 악재는 뭐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한 거. 유가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뭐 환율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를 반영하고도 지금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재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에어도 한번 보실래요? 진에어도 오늘 개인 투자들이 15만 주나 털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렇게 지지선이 깨져서 급락했던 이 자리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매수 의견을 드렸죠. 여기. 자, 지금 여기 19,000원 거의 2만 원 갔다가 지금 이번에 또 다시 21선 또 옮겨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고요. 여기는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변동, 국제 유가가 130달러 지금 이게 멀쩡하겠습니까, 솔직히? 응? 그 악재로 오히려 주가는 싸졌다. 자, 저는 이 상단 트라이를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 여행주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가면 됩니다. 뭐 여기에서 FSC,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도, 그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LCC가 조금 더 주목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항공 수요가 살아나면 면세점도 같이 살아나야 되고, 그죠? 덩달아서 면세점 플러스 백화점 그래도 같이 살아나야죠. 오늘 보면 신세계가 최근에 이거는 여기는 시장 대비 너무나 견조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때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그죠? 그건 이유는 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시간. 그래서 신세계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과정에서도 쉬지 않고 사들이는 개인들은 계속 뺏기고 이 구조가 계속된 거죠. 그죠? 오늘 사실상 20 얼마입니까? 여기 26만 5천 원에 상단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호텔신라 한번 보실래요? 호텔신라 순식간에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정말 여기 아마 겁나셨을 텐데 그때는 이 종목의 악재라기보다 증시 자체의 악재였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저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장 밑바닥을 잡았던 가격대 다시 온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항공산업이 없어지면 면세사업도 없어지죠, 당연히. 그죠? 여행, 항공산업이 없어지면 죽으면 여행산업도 없어지고요. 면세산업도 없어집니다. 근데 걔들이 같이 살면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누군가는 털렸지만 누군가는 호텔신라를 엄청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다 털렸습니다. 찔끔 반등 나오니까 다 파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먹습니까? 얘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얘기는 해놨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지금 또 다시 사도 되냐?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면 안 게 낫고요, 솔직히. 자, 롯데 쪽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거 롯데 쇼핑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카지노.
강원랜드 뚜껑 열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죠. 그죠? 연기금은 오늘 33만 주. 개인들은 100만 주를 털렸습니다. 뺏긴 거죠. 좀 오르니까 대부분 팔더라고요.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이 상단 열릴 것이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거. 자, 여기 이제 급락하는 시점이죠. 여기서 하나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가를 죽일 때 내가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이틀 골치 아프고, 이게 무슨 뭐 부동산으로 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무슨 땅을 사갖고 가지고 있는데 이 땅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식은 그래요. 왜? 굉장히 공포스럽지.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고. 이 공포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언제입니까? 11월 말, 12월 초.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드렸습니다. 물렸어도 보유하는 거고, 더 사는 거고, 신규 매수하는 것이다. 자, 이때 2만 2천 원이었고요. 지금 2만 7천 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많이 올랐습니다. 파라다이스하고 GK, 파라다이스 이제 원래 중국 비중이 높아요. 중국 고객들. 그 다음에 GKL도 한 7%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들이 많이 올랐어요. 좀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일본이랑 관계가 좋아져서 얘네들이 일로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그건 장담할 수는 없죠.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쪽 종목에 뒤이어서 가는 후발주로 상당한 저가권에 있다. 왜냐하면 원래 주가가 어디 있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코로나 두들겨 맞기 전에 GKL은 2만 원대 주가가 있었고요. 파라다이스는 뭐 그 이상도 볼 건 아니고, 자, 보시죠. 2020년 코로나 두들겨 맞았을 때 바로 여기 2만 원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엔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YG 엔터.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YG 엔터 보면서 그때 내가 주식을 팔지 말고 살 걸. 아니, 가지고 있는 거를 털렸어. 손절했어. 여기서. 여기 손절했고 또 여기 또 손절했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사든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엔터주의 1등은 얘입니다. 두 번째는 JYP고, 그죠? SM, 하이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7만원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리오프닝도 있지만, 일본 이슈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게 좀 많은 것들을 꿀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사실 빅뱅이나 이런 쪽도 이제 저 뭡니까 새 앨범이 봄에 나온다고 하죠. 그죠? 몇 년 만이에요. 자, 일본에서도 아마 흥행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YG 엔터도 그렇고요. 뭐 SM 원래 SM은 또 일본 포지션이 좀 많았잖아요. SM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전고점대 와 있습니다. JYP도 전고점대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엔터주는 저는 전고점을 다 넘는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이브는 가장 뒤늦게. 얘는 거래소죠. 그죠? 가장 뒤늦게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 리그에 있는 종목들만 좀 보는 중입니다. 건설주들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이럴 때 뭘 봐야 되냐? 개별 악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증시가 깨지면서 같이 깨진 것이냐?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내가 매수할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하든 아니면 버텨야 돼. 그래서 이 자리. 이날 몇 주 기다려봤죠. 그러다가 이날 매수 의견 드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 의견 드리고
결국에 뚜껑 열 것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어찌됐든 건설주들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게 현대건설입니다. 여러분들 대우건설, 이게 대우건설입니다.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자, GS건설도, 예, GS건설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일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그죠? 강하게 상승했다. 그죠? 상승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시켜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30년 서울에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요거 정밀 안전 그 진단 있죠? 이게 의무였는데 이거를 면제하겠다. 정밀 안전 진단 면제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외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하겠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뭐 건설주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종목군들은 건설주들은 솔직히 지금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뭐 HDC 현대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얘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시장의 주인공들이 뭡니까? 리오프닝. 2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플러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일본과의 뭐 관계에서 여기에 또 리오프닝주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들, 이쪽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쪽은 뭐냐? IT, 기술주, 전기차, 그죠? 뭐 부품도 마찬가지고 소재, 장비,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쪽 라인. 얘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3월 FOMC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IT주들이 당한 반전은 3월 FOMC 이후가 되지 않겠냐.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거. 다만 이것도 변수가 생긴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수 쪽으로 그죠?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할 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되나? 이미 낚싯대를 던져놓고 지금 고기가 물어서 잘 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더디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가장 견조한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일부 리그에 있는 애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일부 리그가 먼저 오르면 이제 2부 리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아직 시장은 저점 영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약간 장기전으로 가려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가장 부담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외국인이나 뭐 이런 쪽 수급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애들, 사고 싶어 하는 애들, 사고 있는 애들, 애들 쪽으로 가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승부는 그쪽입니다. 이미 승부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지만 뒤이어서 이어질 승부도 차근히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머니테 전날에 뭐 이벤트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삼성 태블릿 PC 드리는 이벤트 이거 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머니탭에 강의도 좀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황금캐스 1, 2월에 했던 교육도 이 안에 있고 저희가 수급 박스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수급박스 활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거 삼성 모니터 죄송합니다. 소개를 좀 드리면 삼성전자 정품이고요. 3년간 무상 지원합니다. SMT500입니다. 사양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10.1인치. 네. 그리고 그냥 와이파이로 쓰시면 돼요. 자, 저희 이제 교육 수록되어 있는 거 수급박스 10강 활용법 황금캐슬 22년 1월 교육 한국과 미국의 역대급 투자 기회 섹터 종목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2월달 리츠 이거 뭐 반드시 알아두면 좋죠. 부동산 대신 그 다음에 도서 특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99만원, 황금 베팅 6개월, 수급박스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머니터까지 드리고요. 자, 1668에 435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0대 한정으로, 100대 한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이 좀 갈라져서,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장중에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